안녕하세요. 월평초등학교 장성영재교육원 개운교사 장동국입니다. 학교과학의 날 행사나 이제 또 과학 수업에 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활용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한 사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스파이크 에듀케이션 프라임은 이, 이렇게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그 6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초음파 센서고요. 그다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컬러 센서, 그리고 힘을 누르는 그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힘 센서, 그다음에 모터, 미디엄 모터가 2개 있고 라지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허브 장치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 레고 블록 브릭들이, 벽돌 브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못 만드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그 기계 장치 로봇부터 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인데, 그래서 레고 위두가 이제 거의 저학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다음에 이제 그 레고 EV3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참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은 위드와 그 EV3 그 단계에서 참 학생들이 참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걸 구입을 하는 거와 별도로 그냥 스마트 패드에서 그 어플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면 거기 안에 튜토리얼이나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따로 책이 없어도 그걸 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교구들을 활용해서 활용법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이것들을 다 보시면서 또 수업 준비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용했던 거 사례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그 찾아가는 재능개발 영재교실 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한번 수업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학생들 출발점으로부터 해서 300cm 또는 300cm를 제가 이렇게 분필로 그렸어요. 그래서 300cm에 딱 정지할 수 있게끔, 이 친구는 이게 딱 정지했죠? 그럼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줘서 학생들에게 그냥 자동차 만들고 너희끼리 한번 굴려봐라 하면 물론 아이들 좋아해요. 그렇지만 과학 수업이니까 또 수학 수업 요소를 적용해서 미션을 제공을 해서 정해진 위치에 정지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스파이크 프라임이 저 장비를 가지고 또 패드를 가지고 또 수업 전에 또 충전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초창기여서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는데, 여기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6학년 2학기에 이제 원을 배우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 이 바퀴의 지름이 지금 5.6입니다. 5.6인데 그러면 원주 즉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요를 이게 학생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 요새 초등학교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원주율을 3.14가 아니라 3으로 배운다 하더라고요. 근데 3으로 하면 당연히 굴러가는 그 로봇 자동차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3으로 하는 그 연산 때문에 3으로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사실 원주율은 무한소수 3.14로 계속 무한 반복되는 소수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일단 3.14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5.6에다 3.14를 곱하면 17.6이 되거든요. 즉 이 바퀴의 그 원의 둘레, 바퀴의 둘레는 17.6입니다. 근데 이제 미션을 제가 300으로 줬을 경우에 그러면 그 몇 회전을 해야 멈출까라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제 계산이 어려우면 이제 여러 가지 쉬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더 20이라고 했을 때 60cm를 가기 위해서는 몇 바퀴를 굴려야 되니? 그럼 학생들이 3바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구한 계산 원리는 당연히 60에서 20, 즉 곱셈과 나눗셈의 그 관계에 따라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면 이 네모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역시도 이제 중학교 이게 1차 방정식이죠.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이 네모값을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된 숫자 대신에 아까 복잡한 수인 즉 300 나누기 17.6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계산이 이제 저희가
수학 수업을 연산하는 단원이 아니니까 그 패드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게 네모값을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 네모값을 이제 회전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공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값을 자연수뿐만 아니라 소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했기 때문에 300cm 지점에 정확하게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처럼 그 이제 300cm를 17.6으로 나누면 17.04바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바퀴를 회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각자 모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해진 거리에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산기로 각자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300cm로 하지 않았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00cm로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이렇게 했고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테스트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유시간 줘서 막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팀별로 목표를 줘서 이렇게 완수했을 때 그 참 희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00cm 딱 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맞물렸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속도를 물론 높일 수도 있지만 이제 속도가 좀 중간적인 속도에서 갈 때까지 한 15초, 20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여기 딱 정지했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그래요. 수학, 과학이 위대한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이 계산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숫자를 계속 했을 텐데 이 계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내가 수학과 과학을 알면 고생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뭐 학생들에게 더 뭐 멋진 걸 만들라기보다 그냥 수학 과학의 그런 힘에 대해서 좀 체험하는, 왜냐하면 과학의 날 행사 자체가 긴 호흡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날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던져주고자 이런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아도, 그렇죠? 느낀 점은 좀 이 수업 준비를 더 해야겠다.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학습지나 또 자료를 좀 계속 쌓아 나간다면 좀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거 4학년 수준까지도 저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수학이 6학년 내용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좀 선생님 아까처럼 숫자를 단순화시키거나 좀 국어과나 여러 가지 좀 진로 영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요소를 좀 가져와서 좀 선행학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저희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냥 항상 그래요. 뭐 선행학습 성취 기준을 못 하는데 이걸 가르쳐지 말아라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걸 궁금해 하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가서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계속 영재 수업을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미션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아까 그 센서, 뭐 힘 센서랄지, 뭐 컬러 센서랄지 여러 가지 미션을 학생들에게 너희가 한번 미션을 만들어 봐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급의 제한사이기 때문에 많이 시도를 안 하십니다. 먼저 그 교구가 비싸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업체에 따라 학교는 이제 또 그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금액이 커지면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대략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이걸 다 주면 뭐 몇 천만 원 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4인 1조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뭐 조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한 사람은 조립을 하고 한 사람은 코딩을 하고 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고 한 사람은 감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면 4인 1조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그 5개 정도면 이제 한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랄지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교단 학습 교단 환경 개선이랄지 그런 물품에서 충분히 구입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그 불이익들이 분실이 잘 돼요. 그래서 수업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보물찾기 하듯이 떨어뜨린 걸 다 모아라. 그래서 그 모아진 것들이 원래 그 해당되는 위치로 가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교사용 박스에다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학생들이 뭐가 부족해요 라고 하면 교사용 박스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면 되고요. 또 이 역시도 사실은 계속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를 추가 구입을 계속 하면서 계속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그 줄로 된 거 있죠. 그 센서랄지 미디어 모터는 꼭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활용해서 과학에 있는 것들 정말 적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랄지 또 그 저울 있죠. 그 힘 센서를 이용해서 저울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 이 코딩 자체가 순차적 사고잖아요. 문제 해결 과정 이 자체가 수학이니까 이 코딩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그 블럭에 그 연산의 사칙 연산을 통해서 아까처럼 나눗셈이나 덧셈이나를 그 원이나 원주율까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블루투스 연결할 때 태블릿 PC 번호가 만약 1번으로 넘버링 돼 있으면 허브 장치를 1번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1번과 1번을 연결하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허브 장치에 1번 장치를 태블릿 PC에 뭐 3번 장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수업 학생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업데이트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업데이트가 수업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사실은 그냥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지만 컴퓨터에 연결하면 케이블을 연결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자동차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만약 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비싸고 어렵다고 해서 멀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이거 장비 한 번만 갖춰 놓으면 사실 이런 교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연 이 교구가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브 장치에다가 다운로드를 하면 컴퓨터나 노트북 연결 없이도 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실이나 학생들 학교 공간에다 비치를 해도 바로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좀 많이 선생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활용해서 그 자동차 한번 만드는 수업 한번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